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약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 맹약 심화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45강 사주보론법 정리 중에서 통변요령법, 자, 통변요령 건강과 수명을 보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반 제45강 사주보론법 정리. 자, 통변 순서에서 그 세 번째로 건강 및 수명을 아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과 수명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먼저 건강. 자, 어떻게, 건강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행이, 자, 여러분, 사주구조에서는 이 오행이 주루무책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루무책. 이것은 뱅글뱅글 잘 상생하면서 체하지 않는다. 막힘이 없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이 생화유통하고 화평하여 순수하면 자 평생 건강하고 수명도 긴다. 막힘이 없이 생화유통되면은 그러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대개의 사주는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용신이나 희신운이 오게 되면은 이것이 좋겠지만 희신운이 오게 되게 되면은 이때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생을 통해서 이것이 희신용신운으로 가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중 사계절이 있습니다만은 봄, 여름에는 꽃이 피고 잎도 피고 꽃이 피어서 이때는 좋게 진행을 하다가도 가을, 겨울 되게 되면은 이것이 잎도 꽃도 다 지게끔 되면서 운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용신, 희신운이 오게 되면은 좋겠지만 희신운이 오게 되면은 건강상에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행에 그러면 허점과 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주의 목이, 자, 예를 들어서 사주의 목이 태양한데 화가 없고 수만 많다든지 목이 용신인데 허약하고 수가 없고 금만 많으면은 선천적으로 간 기능이 안 좋다.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의 목은 여러분요, 목은 간, 담을 관장을 하죠. 때문에 목이 이것이 왕해도 간의 기능이 나쁘고 약해도 간의 기능이 나쁜데 이것을 허점과 실정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목이 태왕하다 보면 여기에 간 기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러면 화가 있어가지고 설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금이 있어가지고 억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고 화가 없고 수만 많이 있든지 아니면은 또한 이 목이 용신인 경우 말이죠. 목이 용신인데 또한 허약하고 또 오는 수가 없고 그걸 극한을 오히려 금만 많으면은 선천적 강기능이 이것은 안 좋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그런데 목이 강한데 운에서 다시 수목운이 오든지 사주의 목이 강해 있는데 또다시 운에서 수목운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목이 약한데 화운이나 금운이 온다면 이것은 화운이나 금운은 나쁜 운이죠. 목이 약한데 이것이 화운이 오게 되면은 또 설기가 되는 것이고 금운이 오게 되면은 이것은 금강목으로 그 목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경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염이라든지 간경화, 간암,
담석증 등 이러한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담을 관장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오행의 편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편고를 알아보기 전에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목의 기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행을 가지고 관은 심장소장이고 토는 비장위장이고 금은 폐대장이고 수는 신장 방광의 기능을 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에 상응하는 장부가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의 기능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행의 편고. 자, 이것은요, 그렇습니다. 사주가 이것이 지나치게 덥다든지 열이 맞다든지 지나치게 이 말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엄습하거나 지나치게 이 한냉하다면은 반드시 질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주가요, 지나치게 습한 사람, 지나치게 열이 많은 사람, 과열해가지고, 그리고 지나치게 이것이 막바로, 음과 양의 조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이 오행이 모여가 있다고 보면은, 이것은 한난 조설이 잘 안 된다는 거지, 보면은. 그렇습니다. 특히 운의 흐름에서 말이죠. 그 기운을 돕는 운이라면은 질병이 떠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운의 흐름에서.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명을 보겠습니다. 이 수명은요, 사주가 안정되고 충격이 없이 합평하며 오행의 뿌리와 원신, 자, 희신, 원신, 이것이 모두 튼튼하고 잘 유통이 되면 장수하는 겁니다. 장수하는 것이고, 앞서 그 건강 상태를 봤을 때에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 사주 구조가 안정되고 화평하고 뱅글뱅글 막힘이 없으면 그만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일주가 용신이 다 같이 허약하고 무기하고 허약 무기하고 오행이 한쪽으로 만약에 치우친 경우, 이런 경우는 어찌 보면 차라리 종격이 되었다면 이 좋을 것인데 가만히 보아하니까 종격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것이 내 일간이 어떻게 의탁할 곳이 없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절하는 것은 일찍이 죽는다 이 말인데 30을 전후해가지고 죽는 이런 경우, 일찍이 사실은 뭔가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가는 그러한 경우죠.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용신이 기신에 의해서 충을 당하면, 자, 나의 용신이 기신에 의해서 충을 당하면, 목이 용신인데 금이면은 이거 충당하는 거죠. 기탁 신고라 하여 역시 요절한다. 그러니까 사주 자체에서 용신이 있는데, 용신이 화인데 수로부터 그걸 당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가 탁한 그러한 경우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요절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용신이 충격되거나 기신운으로 운로가 진행을 하게 되면 역시 이때에 사망한다. 이것은 또 요절이 아니더라도 운의 흐름에서 진행이 되다가 용신이 충격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가 되거나 아니면 기신운으로 운로가 진행을 할 때에, 기신운이라면 역시 용신을 충격하는 운이면 이것이 기신운이죠,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좌우지간 어떤 경우든 간에 기신운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것이
좌우지간 사주에 안 좋은 좋지 않은 그러한 폐단을 끼치기 때문에 이때에 사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사주 보는 법 중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